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수요일이 되면 정치권에서 뭔가 이슈를 던져줘요. 네. 오늘도 두 분이 오시는 걸 알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굉장히 이제 빅뉴스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자, 혁신 처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에게 묻겠다. 네. 그리고 이어서 혁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승부수를 걸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물론 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하고 네. 천정배 의원이 지금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밀당의 의미가 상당히 있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요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혁신안 자체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이 유불리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잔소리 군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수가 결국은 문재인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내용은 그거죠. 혁신안이 통과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 네. 그래서 혁신안 통과와 본인의 직을 맞물려서 걸겠다. 두 번째, 혁신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신임 투표를 물어서 본인이 당대표로서 제대로 내년에 공천이라든지 선거까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신임을 한번 물어보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승부수를 건 거는 결국은 지금 이 분당이나 신당의 흐름을 확실하게 차단하겠다. 이게 하나가 네. 있는 것 같고 이 분당이나 신당의 흐름으로 인해서 사실은 호남권이 떨어져 나간다는 이 이외에도 수도권 의원들도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만약에 신당이 생긴다면 이게 실제로 수도권에서 이 사람들이 신당 소속 구성원들이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네. 야권 분열로 인해서 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후보들은 거의 전패에 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자발적으로 좀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물밑에 기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류에 대해서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정면 승부를 걸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어서 문재인 대표 승부수 이 두 단계를 거치면 제가 볼 때는 신당론, 분당론 또는 안철수 대표의 혁신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다 일거에 조용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께서는 일거에 정리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예,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로서는 일정한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던 것은 맞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건 대표직을 걸고 그 중앙위 통과를 일종의 압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의 재신임을 통해서 향후에 총선까지 이어지는 국면을 어떤 본인의 로드맵을 갖고 끌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은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 굉장히 몰린 상황에서 이걸 내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건 문재인 대표의 이런 재신임을 묻는 이 시기 자체가 좀 늦었다. 늦었다. 네, 늦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신임이 되건 안 되건 향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내용이 지금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거에 정리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 내용은 계속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왜 그러냐면 그 바탕에는 이게 물론 뭐 그동안에 이제 비노 세력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뭐 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맡은 이후에 당의 지지도가 좀 올라갔다든지 네. 아니면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 부분에서 문재인 대표가 확실한 어떤 좀 우위를 점했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당내 분란이라는 것은 이건 당내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에 있을 때 생각해보면 많은 문제 제기하고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그걸 다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당시 한 의원이 지지도가 강고한 지지도가 대권 후보로서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다 극복해 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체제에 제기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은 비노 쪽의 문제도 있지만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는 리더십의 어떤 한계랄까 약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신임을 얻어서 한다고 해도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여서 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분란 내홍은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전 전혀 다른 전망을 두 분이 하고 계신데요. 네, 반론하세요. 그 말씀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달리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문재인 대표가 지금 당원들 올 1월 달에 지금 당내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18 전당대회였죠. 예, 네.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인데 사실은 일부 지금 당내에서 흔들고 있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정당성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떤 민주적인 근거를 가지고 흔드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야권 지지자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도대체 흔들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정치적 근거가 뭐냐? 라는 비판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당 창당론이라든지 또는 당내에서 문재인 사퇴론이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단이나 안철수 의원의 지금 혁신 비판은 거의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뭔가 소리를 지르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신임을 받겠다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쐐기를 박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군말이 나올 어떤 정당성의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치료가 어떻게 환부를 치료하는 어떻게 보면 큰 이 프로세스만 거치고 나면 네. 문재인 대표의 결단력은 공고해질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도가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서 네. 거의 비슷비슷한 야권 내 1,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김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군불이 잔불이 되고 네. 꼭 이게 소진될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 오전에 안철수 전 대표와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만나니까 네. 그것을 보고 그럼 급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건 아니겠죠? 친노 내부에서도 언젠가는 이 상황을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런 이게 기류는 이번 타이밍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면요. 그럼 굉장히 승부수를 날렸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재인 대표의 대표직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게 상실 가능성이 높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 1차적으로 일단 중앙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 네. 인데 현재 중앙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략 어쨌건 친노와 비노가 거의 비슷하게 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새 대결을 펼치고 있다. 예, 알려지고 있어요. 구성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거기 중앙위에서 실질적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예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두 번째 부분 그것과 관계없이 이제 권리당원과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재신임과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글쎄요, 이제 권리당원의 상당수는 이제 과거에 좀 호남에 뿌리를 둔 네. 예, 그런 쪽 전통적인 많기 민주당원. 때문에, 예, 전통적인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문재인 대표의 비판적인 쪽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를 현재 시점에서 아웃시켰을 때 네. 그 이후에 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총선이 지금 목전에 다가와 있는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과연 대안이 있는가 이른바 대안부재론이죠. 그런 부분도 지금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네. 고민이 많은 그런 시점일 예, 것 같습니다. 짧게 어떻게 보세요? 자신이 있으니까 직을 건 건가요? 아니요. 직을 건 것까지는 승부수를 건 건 잘했는데 네. 결론은 알 수가 없다. 방금 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권리당원 상당수가 호남 비율이 상당수가 호남 내지는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숫자가 많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수도권 의원들이 문재인 얼굴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판단하냐 아니냐. 네. 비관적인 생각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4부에서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마치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4부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아까 막 불이 붙다가 넘어왔어요. 네. 문재인 대표의 오늘 긴급 기자회견, 이 대표직을 건 재신임이죠. 네. 투표. 그리고 이제 혁신안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소 국장님. 결국 이게 지금 네. 이제 이른바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라고 하면 역시 이제 호남일 텐데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지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호남 쪽의 이완 현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수습되지 어떤 않고 측면에서 있다. 보면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의 뿌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부분으로 수습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혁신위원회의 활동이 이 혁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무언가 감동을 주어가면서 신뢰를 그 세력이 정말 앞으로 정권을 맡아도 되겠다 하는 신뢰를 주는 쪽으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른바 이게 제도개혁, 당내의 제도개혁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과는 당내에서는 관심이 클지 모르지만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거리감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최근의 문제 제기는 뭐 구체적인 걸 내놔라. 니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반론은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 제기는 저는 국민의 시선과 맞다 있다. 예,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가 어떤 승부수를 내고 지금 가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재인 체제가 흔들리게 된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이 혁신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한 일종의 강한 압박으로서의 대표직을 걸고 지금 가고 있는 거. 그리고 오늘 또 기자회견에 보면 기강 얘기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네. 기강.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어떤 언어나 이런 걸 통해서 잡히는 게 아니고 딱 어떤 국민들부터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으면 자연히 당내의 이런 이른바 작은 비판들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국민의 어떤 눈을 보고 국민에 맞는 행보를 어떻게 걸어갈 건가 이런 쪽에 더 좀 문재인 대표가 네. 방점을 좀 찍어야 되지 않는가. 자, 문재인 대표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셨지만 김 변호사님이 좀 수습책을 내주시죠.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근거 없는 비판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지금 당 대표 취임하고 나서 당직 인사도 상당히 지금 탕평 인사를 했잖아요 보면. 자기 사람 거의 안 씹었잖아요 보면. 두루두루 개파 안배를 해서 당직 인사를 해왔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버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혁신이라든지 공천에 관한 부분도 거의 혁신위원회의 전권을 다 맡겨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혁신위원장 하는 김상곤 위원장도 무슨 친노다. 또는 문재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지만 실은 복귀해 보시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 지금 혁신위원장을 추천해가지고 네. 된 거예요. 문재인 대표가 애시당초 안철수 지금 의원에게 혁신위원장직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원내대표가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지금 김상곤 위원장을 모셔왔던 거고 오늘 지금 기자회견하고 나서 박지원 의원이 당장에 문재인 대표 이 발언은 고뇌에 찬 결단이다. 당 이렇게 통합하면서 혁신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박지원 의원이 호남권에서 상당한 어떤 비중이나 영향력이 있다고 봤을 때 그리고 네. 지난번에 당대표 경선에서 상당히 비슷하게 호각세로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논 네. 측에서는 좀 이제 수장격이죠. 그렇죠. 네. 그런 박지원 의원마저도 지금 상당히 호감 있는 이렇게 평가를 했었고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밖에서 지금 신당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 누가 공개적으로 지금 신당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몇몇 일부 점으로 이 수인 뭐 3, 4인 정도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을 뿐 네. 신당의 구체적인 형성이 세력되는 것은 없어서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표가 된 이후에 당을 이끌어온 과정 또 혁신을 전권을 가지고 혁신위원회에 밀어준 점 그다음에 네. 오늘 결단에 대해서 당내에서 또 반대 세력에서도 호의적인 평가가 나온 점 그다음에 뭐 신당 세력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의 어떤 얘기가 별반 어떤 구체적인 파괴성이 없다는 점 이런 점에 비춰보면 네.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수습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자, 있습니다. 이제 9월 16일이면 중앙위원회 예정이니까요. 네. 이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를 또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키워드를 하나 드릴게요. D-1. 이게 뭔지 아시죠? 국정감사. 네, 바로 내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이 99데이라고 하는데요. 네. 내일 9월 10일 국정감사 시작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면서 그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예요. 지금 여야 의원이 총력전을 펼 것이다. 이런 예측들 하고 있는데 예. 이 해마다 국정감사가 여러 가지 파행이라든가 문제점을 야기했는데 소 국장님. 예. 올해 국정감사 잘 될까요? 내년에 일단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야권에서는 굉장히 현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부각시키려고 할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생 국감
천명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민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저는 그런 방향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도 어떤 민생을 살펴가는 이거 좋다고 보고요. 새누리당에서도 보니까 정책 국감으로 하자. 너무 네. 정치 공방 벌이지 말고 이렇게 이제 얘기는 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굴러갈지 봐야 되지만 뭐 지금 전개되는 흐름 본다면은 과거에도 여러 가지 증인 채택 문제 뭐 또 자료 제출 과정에서 제대로 했느니 못했느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씩 진전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총선을 앞둔 서로의 그 삿바 싸움이 또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국감에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재밌는 국감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볼거리가 많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해 주셨어요. 네. 김 변호사님 어떠세요? 글쎄, 근데 의외로 사실은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콩밭에 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감을 설렁설렁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의원들 어제 이제 그 정무위에서 지금 그 강기정 의원하고 지금 정우택 위원장하고 한판 붙었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랬죠. 네. 쓰셨어요. 네. 그걸 보면 이게 설렁설렁 할 것은 아니고 상당히 세게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 국감을 통해서 야당 같은 경우는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전초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대로 붙는 것이 아닌가 지금 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재벌 회장들 이렇게 국정감사 부르는 문제라든지 또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이사회 의장들 이 포털 사주들을 지금 이렇게 국감에 네. 부르는 네. 문제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국정감사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두 분 다 졸속 국감이나 빈손 국감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내실 있는 국감이 될 수 있지만 치열하게 또 과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여주기 국감의 문제가 네. 국회의원들이 이 정부를 잘 견제 감시하는 것보다는 내년 총선에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 유권자인 국민들의 좀 눈도장을 받겠다. 네. 이런 의욕이 또 너무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요, 좀 보여주기식 국감, 이미지 국감 이렇게 될 가능성도 크고요. 저는 이렇게 쭉 최근의 국감의 흐름을 짚어보면 과거에 그러니까 김대중 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새정치 이제 국민회의 시절이죠. 그럴 때 국감과 요즘의 국감을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야당 의원들의 어떤 정보력과 그 기획력 이런 게 좀 과거만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할 것들, 그 뉴스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좀 집요하게 잘 기획을 해서 준비하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의외로 야당에서 그런 것을 많이 못 살리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어떤 현재 야권의 상황 이런 거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김대중 그 대통령이 이끌 때는 굉장히 막 팀을 짜가지고 아주 비밀 팀까지 짰지 않습니까? 네. 그 국감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치열함 같은 거 이런 것을 야권에서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홈런을 치지 못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포털 사이트라든지 신문을 보면 어쨌든 국감 시즌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권발 정부 비판 기사 또는 정책 비판 기사가 상당히 넘쳐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감에 즈음해서 이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준비했던 것을 드디어 언론사에 푸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정부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무기를 구입하는데 사실은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담해야 될 돈이 조금이고 차기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대부분이라든지 또는 오래된 중고 무기를 도입한다든지 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야권에서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다만 이제 그게 얼마만큼 깊이가 있는지는 그건 이제 소국장님 비판이 일정 부분 타당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이슈는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이제 그 몸싸움 아까 이야기 나온 것도요. 정무위도 네. 바로 요거지만 왜 이렇게 그 롯데 신동빈 회장만 인기 증인이 돼 있는 거예요? 7군데 상임위에서 신청을 이번에 했다고 하는데. 보면은 쏠림 현상이 큰 거 아니에요? 야권에서는 7군데, 네. 또 새누리당에서 5군데가 신청했어요. 네. 아마 최고 인기 증인이죠. 그러니까 신동민 회장이. 본인은 곤혹스럽겠습니다만. 근데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난번에 롯데 사태로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실망감 또 일정한 공분을 줬기 때문에 국감에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여야가 날짜를 언제
부르느냐.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공정위 국감 때 부르자는 것이고 새누리당에서는 국감 마지막 날 뭐 이렇게 해서 부르자는 건데 저는 이 어차피 부를 거면 제대로 그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때 부르는 게 맞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공정위 국감 이럴 때 불러서 그냥 뭐 대충 한 1분 답변 듣고 이러지 말고 네. 물론 의원들 질의 시간 7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쫓기지만 불러놓으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질의응답을 좀 내용 있는 그러니까 재벌 총수를 부르는 거 좋다. 네. 불렀으면 좀 내용 있게 국감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신동빈 회장도 거기서 뭐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증인 신청 실명제 얘기도 나왔어요. 네. 이게 근데 과거에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게 증인을 불렀어요. 그렇게 힘들게 싸워서. 네. 13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10초 답변하고 들어가는 증인. 네. 또 대기만 하다가 가는 증인. 네. 또 자료만 잔뜩 쌓아놓고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이거 좀 올해 없어질 수 있을까요? 글쎄 어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작년 통계를 보면 20% 정도의 증인이 그냥 대기만 하다가 돌아갔다는 것 갔다. 같아요. 예. 5명 중에 1명은 그냥 예. 나왔다 간 거고요. 예. 10초라도 질문을 받으면 그나마 증인으로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아니요. 뭐 이 예. 정도 했겠네요. 그래서 이 증인 신청 실명제는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될 것이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고 야당도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야당 쪽에서는 그러면 증인 신청을 하면 왜 이 사람이 증인 신청을 했는지 그 이유 물어볼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네. 그게 이제 여당의 입장인 것 같고 야당도 반대는 아닌 것 같고 대신 야당에서는 그러면 혹시 여당 쪽에서 이 증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 내용도 같이 공개를 하자.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사실은 모든 어떤 국정의 의사록은 이 국회 속기록에 남아서 PDF 파일로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되는 게 지금 일반 네. 관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증인 신청에 관해서만은 증인 신청한 사람 또 증인 신청한 이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가 왜 비공개냐? 국민에게 공개가 안 되는지 네. 그건 납득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야 모두가 신청한 이유, 신청한 의원, 반대한 이유 그 모든 것을 좀 공개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7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의원들이 많아요. 한 위원회에 보면. 그래서 위원회를 제발 좀 소위원회 몇 개로 좀 쪼개가지고 증인 한 명을 부르면 한 사람이 부른 이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추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저도 검사할 때 보면 거짓말할 준비를 하고 나오거든요. 네.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할 준비를 네. 하고 나와요. 네. 그러면 이게 7분 질문해갖고는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4시간 가지고 유도하고 계속 이 얘기를 끌어내고. 하고 서로 이 매서운 추궁 속에서 진실이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네. 제발 소위 단위로 좀 쪼개서 신문을 해라. 그게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수요 스페셜은 너무 시간이 막 촉박합니다.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오늘 우리 노사정위원회 얘기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네. 중요한 쟁점인데 이것도 못하고 넘어갈 것 같고요. 짧게 시간 드릴 텐데 어쨌든 이게 보여주기식이나 우리가 쇼 또는 지난해 보면 무슨 괴물지도 등장하고 막 이제 해괴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자,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멋있게 국감을 하면 국민 스타가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주목을 그렇죠. 받고. 네. 자, 올해 좀 주목되는 국감 스타 예정이나 혹은 중요한 쟁점이 있으면 한 가지씩 짚어주시죠. 소 국장님 어떠세요? 역시 이제 뭐 국민들로서는 최근에 롯데 사태 등으로 해서 이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과연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겠죠. 의원들 중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공략을 해낼 것인가. 네. 과거에는 주로 이제 박영선 의원이 아주 스타로 네. 그 문제로 많이 떴지 않습니까? 이번 국감에서는 과연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지 좀 주목이 되는 것이고요. 한편에서는 이게 워낙 경제가 어렵고 양극화라든지 소득 불평등 이런 문제가 지금 첨예한 관심이 돼 있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 네.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정책과 대안 제시를 하는 의원이 있다면 상당히 돋보이는 주목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제발 재벌 회장님들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서 재벌 입장에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부분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 앞에 설명 좀 하세요. 네. 안 나오려고 그렇게 많은 어떤 직원들 동원해서 국회에 로비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여당도 그렇고 재벌 회장님들도 그렇고 다 나와서 떳떳하게 답변하라. 네. 그러면 오히려 영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자, 스타 의원뿐 아니라 스타 증인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